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초대 손님은 이상무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님. 지난번에는 이제 노학특위위원장 자격으로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함께 추진하는 대학의 노동이권 강좌 이 문제를 말씀 나눴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다시 지금 한 꼭지를 다시 좀 부탁드렸던 것은 이상무의 시각으로 본 노동 현안이 있어요. 제가 이상무 위원장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으로서 이상무 위원장님의 이런 따뜻한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나 노동을 안고 그 소수자를 비롯한 그 약자들을 품는 이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문제와 이런 거의 현안 문제, 이거에서 이상무 위원장님이 가장 따끈하게, 가장 핫하게 느끼는 사안이 뭐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부탁드려 보려고요. 예. 어떤 게 지금 이상무 그 위원장님한테 가장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가장 한 것은 좋은 일자리죠. 좋은 일자리. 네, 일자리. 예. 일자리가 지금 뭐 전반적으로 사회 문제인 것이고, 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네. 우선은 국가가 관장력을 갖고 네. 할 수 있었던 일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를 일단 민간 일자리는 접어두고, 네, 민간 일자리는 국가가 다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것이기 네, 때문에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네. 이것이 이제 저는 공공기관이고 출자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네. 네. 그곳에 있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 네. 거기에 관심이 많고 네. 또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에 대한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차근차근 예를 들어서 제일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 인천항만공사인가 거기 가셔서 막 지금 굉장히 요새 다시 또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한 거 아닌가요? 거기? 2017년 5월 달에 네. 5월 12일인가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처음 바깥 행사를 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갔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네. 그곳에 있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네. 정규직화하겠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선언을 하신 거죠. 예. 대국민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고, 이게 촛불 그 시민의 그런 힘 아니면은 민중의 힘으로 과거의 정권을 바꿔서 새로 대통령 된 분으로서 이 시기에 가장 어느 것이 핵심인지 하는 걸 잘 짚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 실제 잘 짚었죠. 짚기는. 정말 잘 짚었죠. 왜냐면은 사실은 그 인천국제공항에 10,000명 넘는 그런 그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용역 하청업체 노동자로서 업체가 바뀔 때마다 해고가 자행됐고 그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거죠, 사실은. 삶의 질도 나빠지고. 그런데 아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인국공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슨 공정성을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 직접 고용되면은 임금이 3,000만 원짜리가 7,000만 원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들이고요. 대통령이 정말 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데 예산은 증액 없이 한다. 대신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관리 비용이라든지 용역업체 이익금을 이들의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다. 그러면 급여는 조금은 높아지겠네요. 네, 급여가 높아지죠. 고용이 보장되고 직접 고용돼 있는 상태고 임금 수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규직과 이들 간에 마찰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직접 고용됐기 때문에 내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시비할 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이미 하던 일이요. 이미 하던 일이거든요. 하던 일이, 네, 이미 하던 거기 사람 뽑을 이유 계획도 없었고. 예. 그래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냥 그 뜬구름 잡듯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그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정말 달라졌구나. 예. 라고 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기에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만든다 뭐 한다 이렇게 쭉 하더니 그들이 진행하는 거는 사실은 이 비정규직 단위는 노동자합이 거의 없는 단위였거든요. 그렇겠어요. 인천국제공항 가서 한 거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제가 위원장일 때 우리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여기 이분들의 매년 해고나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기자회견하고 집회할 때 발언하고 한 거라서 지금도 법정에 지금 그 뭐 저기 이렇게 불법 행위했다고 이렇게 나가 있는데 불법 하여튼 이런 것은 결국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서 했다고 봐요. 그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투쟁을 했고. 그런데 결국 이걸 진행하는 거 보니까 다른 기관들이 다 나서 가지고 이걸 자회사 만드는 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용역업체가 아닌 자회사 그 원청에 자회사를 세워서 자회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용은 보장된다라고 가정하고 고용은 보장된다고 가정하고 그럼 처우가 개선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회사가 또 옛날에 그 용역업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자회사에 사장도 있을 테고 뭐 그 임원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급여 가면 옛날에 용역업체 없애고 직고용을 해서 거기 쓰던 비용을 여기다가 조금 더 얹어준다고 했던 계획은 사라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일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그 얘기한 얘기 중에는 거기에 그 공공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는데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 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라고 했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했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와서 보면 좋은 일자리는 누구들한테 좋은 일자리인가 하면은 뭐 안타깝지만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고 이 선거에 협력하고 등등 해서 뭔가 지금 사회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줬다. 자회사 그게 누구냐? 자회사 사장님. 자회사 사장님들, 임원들, 관리직들. 네. 그러네요. 옛날 용역업체 사람들은 뺏어도 그거는 이제 뺏겼겠고요. 일자리를. 그러면 정말 그 말이 맞네요. 박근혜에 충성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었죠,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냥 문재인 라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자회사 임원들로 야 이거는 뭐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온 국민을 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회사 사장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의 사장은 그래도 뭐 정치권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니면은 그 노동조합이나 여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적임자냐 아니냐 시시비비가 있어요. 나름. 그런데 자회사 사장은 자회사의 사장 가는 거는 그 누구도 그렇겠어요. 없어요. 뭐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인력 파견 업체 사장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과정을 봤고 제가 또 한국자벌드라고 하는 사업장 노동부의 사업장이거든요. 여기에 그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장에 제가 그 직접 개입을 해서 노동부의 관련자들 아니면 청와대의 관련자들 많은 사람들 만나서 잘못된 거다.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다.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오랜 동안 파업을 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노숙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해서 끝내 자회사로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자벌도 똑같은 방식이네요, 인천에. 한국 자벌드라고 하는 데가. 참.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 각각의 기관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노 간의 갈등이 있는 갈등을 이렇게 그 유포시키는 걸 해서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그 개입을 해서 실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은 비정규직이 직접 고용되는 걸 반대한 이런 입장을 내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가 뭐 그 인천국제공항 관련한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이걸 반대하는 정규직 노동자 물론 한국노총의 사업장이긴 하지만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딸 것 없이 지금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와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러는 노동 이런 상황이 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민주노총의 부끄럽습니다만은 공공선호조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 사업장 대표자들도 자기네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이제 생겨버려서 국가가 과연 올바른 일을 집행할 때 이게 그 현장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입김 때문에 이걸 못해야 될 일이었는가? 현장 그 기존에 있던 그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처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여기다 이관하지 않는 그런 조건에서 직접 고용을 얘기했는데 그걸 반대하고 그걸 못하게 한 것은 뭐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잘못 이거를 그 기관에서 전달시킨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기관에서도 직접 고용을 하면은 관리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자기 기관의 책임이 커지는 것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를 만들면은 결국은 또 이 정권은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자리, 자회사 사장 되는 사람들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내세운 것하고 뒤에서 한 일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걸 혹평합니다. 그래서 양두구육을 했다 이거. 저는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바꿔보려고 싸워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지금 뭐 하여간 이런 식의 평가는 많이 안 나왔어요. 제가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저는 정말 너무 분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뭐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는 얘기들이 자꾸 부결되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군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민주노총이 코로나19를 이런 위기 상황에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중앙에서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원포인트 그 협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이 확산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용 보장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민주노총 중집에서 동의가 돼서 이제 그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결과치는 고용보장은 담겨 있지 못했고 그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들 또 정부가 이미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나열을 쭉 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노동한테 그 담보가 된 것들은 법을 만든다든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합의로 인해서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동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임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거는 그런 것을 합의하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그 하고자 했던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총고용을 보장하자. 그럼 총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고용을 보장하기. 그런데 총고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만 쭉 들어가 있고 실제 그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은 당연히 그 국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은 공공병원을 확대되고 공공의료를 확대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인 거죠. 그리고 기업이 어려웠을 때 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노동자비 나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을 때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자기네 사업장에 있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나서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언했는데 그것도 받아서 못한 사람들이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내 집 앞 골목에 지저분해서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그걸 못 쓸어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저기
서울시청 광장이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거 쓸러 갑시다라고 사람들 모으는 것하고 또 뭐 다르지 않다. 이런 상당히 문학적이지만 화가 났어요. 네,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노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이제 IMF를 맞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거잖아요. 당시에는 사실은 군사 독재 정권이 이렇게 쭉 진행해 오다가 과거에 민주화를 같이 했다라는 이런저런 것이 있어서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이 양보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 했는데 그때 양보해 놓은 것이 사실은 지금 이 노동자 간의 사회 양극화 또 자본과 노동의 전체 사회 양극화가 뭐 지금 걷잡을 수 없게 이렇게 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떤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와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이런 노사정 대타협이 한 번 필요했다고 한다라면은 저는 과거 거를 그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실제 총고용을 이야기하려면은 근로자 파견법이라든지 한 것들을 거기서 사용 사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비정규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례고 요건을 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총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과거에 잘못된 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고 그거 유지된 상태에서 아무리 뭐를 그 해본들 노동이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오히려 코로나보다 경제가 어려운데 노동이 너무 과한 요구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사회 분위기 만들어지고 그렇게 오히려 옛날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진 세상이 돼버렸죠. 지금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임기 초 5월 달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한 얘기가 안 통한 얘기는 요즘에 뭐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한참 전에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할 때 이미 내부에서는 레임덕이네요. 그냥 대통령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니면 뭐 노동부 장관이나 무슨 그 공항공사나 이런 데 쪽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개기고 안 듣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전 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고요. 또 그 실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이 진위가 있었냐, 진정성이 있었는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 의심하는가 하면은 한국도로공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접 고용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했던 그 얘기로 하면은 이미 그 당시도 1심에서는 이겨가지고 있었고 노동자들이 그럼 공사에서 항소만 안 하면 되는데. 그렇죠. 항소했다 하더라도 취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이강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과거의 민주당 사람이고 그렇죠. 이번에 공천 못 받아 그 먼저 번에 공천 안 돼가지고 도로공사 사장을 준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도로공사 사장 그만두고 다시 공천을 줘서 남원에서 공천 받아서 또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위가 없는 거다. 이거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서 국민을 어루만지고 뭐 등등 하는 여러 가지 이 행보들이 있습니다. 그거가 어떤 보이기 위한 국민들한테 보이기 위한 거는 정말 성공했는데 실제 실천한 거는 거의 없어서 나중에 어떤 평가가 될지는 뭐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80%나 좋고 뭐 30% 나쁘다라고 뭐 이렇게가 아니라 대통령이 말로써 인기 영합하고 행동으로서 인기 영합하는 이런 것 가지고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없다는 것. 이강래를 공천 준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겠죠. 공천을 준 건 민주당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친문이고 이거 공천심사위원이나 뭐 이해찬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도 뭐 대통령 사람인데 저 사람을 공천 안 주려고 일부러 뭐 막 룰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테고 본인들하고도 다 친한 사람들이었을 테고 이게 이제 민주당 전체가 사실은 그 이강래 편이었던 거지 그 당시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런 거죠. 그럼 대통령이
그 정책을 노동 정책을 어쨌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거였어요, 사실은. 네, 그래 충분히 가능했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 네. 그런데 거기에 그 민주당 같은 소속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그들이 야당일 때는 을지로 의원회니 뭐니 해가지고 저하고도 많이 다니면서 뭐 문제 해결하러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결할 위치에 있을 때 안 한 거죠. 예. 자기 사람 심기 바쁜. 예. 그렇게 됐어요. 예. 지금 말씀 들으면서 딱 느낀 게 민주노총이 과격한 게 아니라 노동부 애들이 과격하네요. 예. 제도를 대통령 말도 어겨가면서 민주노총은 그런 거 어기면 그냥 감옥 가고 막 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들은 그냥 남의 일자리를 뭐 그 차단하고 그냥 지들 사람들 심고 밥 이런데 뭐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승승장구하고 월급은 많이 타고 높은 자리 올라가고 또 공천 받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이게 과격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사회는 오히려 생존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 과격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생존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것도 넘치고 차고 넘치는데 그거에서 또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있는 거 이게 과격한 거 폭력인 거죠. 그렇죠. 다른 많은 거에서는 뭐 그때 최재철 신부님하고도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했었지만 다른 거에서는 뭐 미래통합당 박근혜 당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게 많이 있고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많이 있는데 아직도 노동 문제는 그냥 옛날하고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 예. 그 노동 문제는 정말 그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했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3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30만 개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사람들한테 자존감도 또 그들의 생활도 좋아질 수 있고 이 사회가 그러면 그들은 또 자기들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사회 연대이고 이런 건데 어려운 사람을 잔뜩 만들어 놔두고 무슨 사회적 책임, 사회 연대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좋은 단어만 갖다 이렇게 전시한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차기 정권이 뭐 민주당 뭐 정의당이나 더 진보적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차기 정권도 기껏해야 이제 민주당 정도일 텐데 이재명 도지사 같은 그런 분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혁신적이고 그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진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이 경기도의 출자 출연 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부 다 직접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것이 제가 경기도에 생활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은 8,530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 130원을 넣어서 이제 8,720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생활임금은 10,000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분들의 임금은 그 시급을 그러니까 기본 10,000원, 그러니까 시급 10,000원 생활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또 하나 경기도에서 그 용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이제 발주하는 일들 그 일을 받아가는 업체들은 꼭 그 생활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점을 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냥 이재명 선거운동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정말 뭐 아직은 그렇게 하면 사전 선거운동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도지사를 잘 했고 어쨌든 대법원에서도 그 무죄 취지의 파기 판결이 났으니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노동 문제를 이상무의 시각으로 제가 봐온 이상무의 시각으로 노동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굉장히 과격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멋진 세상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더 해주시고. 아마 올해만큼 민주노총이 각종 언론에서 이렇게 걱정을 받고 또 제 정당으로부터 걱정받은 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노사정 뭐 저기 합의를 부결시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민주노총 내에 강경파들이 반대했다. 네, 네. 민주노총 내에 뭐 좌파 아니면 무슨 무슨 제 정파가 그랬다. 이렇게 이제 그 오도하는데 네. 민주노총 왜 반대했는지를 보시면 알 겁니다.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쭉 해온 것들이 신뢰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좀 미흡하더라도 믿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제가 막 계속 이 표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정말 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꼭 해야 됐고 그런 일들조차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 위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노동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한국 자벌드 문제 때문에 찾아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놓고 하는 소리가, 아니 자회사의 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닙니까? 왜 직접 고용만 주장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일자리였을 때 자회사의 정규직보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이 한 그 어감 그걸 그 했을 때. 그렇지. 근데 그거 반대하던 그렇게 저를 공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디 자회사 사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뭐 노동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데 그거를 감시 감독이라든지 그거를 그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 사람이니까 다들 놔두고 있으니까 저 밑에서 썩는지 어쩐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간이 지나면은 그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자회사를 할 건지 직접 고용을 할 건지 결정하지 않은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저는 남은 곳이라도 남은 곳만이라도 그들의 직접 고용이 돼서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비정규직들에게, 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추진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문재인 선거운동 해준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장 좋은 일자리를 선물하고 나머지에게는 박근혜 때나 거의 똑같은 수준의 그런 신분 불안 상태, 급여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다, 현 정책의 현황이다, 이런 식의 진단으로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하여간 조금 다르게 올 수 있었던 시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이번 방송이 좀 많은 그 시각 교정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다른 얘기로 또 한번 뵙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무 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님 그리고 공공운수 노조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